32.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색을 구별하며 황반에 집중되어 있는 세포 원추체. 마침표 2. 주로 망막 주변에 있으며 밤처럼 조도 수준이 낮을 때 기능을 하며 흑백의 음영만을 구분하는 세포 간상체. 마침표 33. 시력의 척도의 종류는 쉽게 외우기는 시력의 척도는 입체번이 최소인가? 1. 입체 시력. 깊이가 있는 하나의 물체에 대해 두 눈의 망막에서 수용할 때 상이나 그림의 차이를 분간하는 능력. 2. 버니어 시력. 한 선과 다른 선의 측방향 범위를 식별하는 능력. 치우침. 3. 최소 인식 시력. 배경으로부터 한 점을 식별하는 능력. 4. 최소 가분 시력.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 간의 최소 공간. 34. 10m 떨어진 곳에서 높이 2cm의 물체를 겨우 볼 수 있을 때 시력은 0.15입니다. 시각을 구하는 공익은 57.3 곱하기 60 곱하기 h를 한 값을 d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시각을 역수로 취해서 구합니다. 기존 풀이 영상으로 대처할게요. 35. 3m 떨어진 곳에서 1mm 벌어진 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시력은 1.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가분 시력으로 이는 눈이 식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공간을 말한다. 2. 시각은 보는 물체에 의한 눈에서 대각인데 일반적으로 호위분이나 초단위로 나타낸다. 시각의 10도 이하일 때는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시각은 57.3 곱하기 60 곱하기 3000분의 1로 계산하면 1.146입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글자를 15m에서 높이가 2.5cm인 글자를 보았다. 문자의 높이와 굵기의 비율이 5대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의 높이가 2.5cm였고요. 눈과의 거리가 15m였다고 하네요. 시각은 얼마인가? 눈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의 높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시각 세터의 각도는 얼마인가? 자, 거리 나와 있고 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각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이 높이가 2.59 15m다. 그리고 이게 90도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의 각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구하면 턴젠트를 쓰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자, 턴젠트 세타도는 15분의 2.5인데 당연히 얘를 같은 단위 센티미터로 만들어줘야 소거가 돼서 단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세타도는 코턴젠트 1500분의 0.5를 하면 세타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로 해보면 되겠죠. 시프트 코턴젠트는 숫자가 2.5가 되고요. 그리고 1500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0.0954인데 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분을 원하기 때문에 도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5.729가 나오네요. 5.729 이렇게 계산해보면 5.729가 나오네요. 자, 세타 도가 아니라 세타 분이죠. 세타 도는 코어 턴젠트 1500분의 2.5를 하고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나오는 값은 5.7295가 되네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이 되고 3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정답은 5.730이 되겠죠.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고 했으니 요 0은 같이 포함해서 기입 표식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그냥 단순하게 삼각함수를 써서 턴젠트 세타 값을 구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세타 도구, 요거는 2분의 1 세타 도가 될 거고 2.5cm니까 여기 하나는 1.25cm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턴젠트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 세타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거리 대비 2.5cm잖아요. 그런데 이게 15m입니다. 센티미터로 곱하면 150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표시했던 그 방법으로 답을 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순 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돼 있죠. 57.3 곱하기 60 곱하기 h분의 d는 도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주는 60인 거고요. 식을 외워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요 식을 외우신 다음에 h와 d 값을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60m에서 글자를 볼 경우 문자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비례대법으로 풀면 되겠죠. 15m일 때 2.5는 60m일 때 x로 했을 때 내항과 외항의 값은 같다 라고 해서 15x는 2.5 곱하기 60을 한 다음에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0cm가 나옵니다. 글자의 굵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와 굵기의 비율이 5대 1이므로 굵기는 2cm가 되겠죠. 네, 높이가 10cm이기 때문에. 네, 참고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3m 떨어진 곳에서 1mm 벌어진 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은 얼마입니까? 시력의 문제가 나오면 시각을 먼저 구하고 그 나온 값을 역수로 취해주면 그게 시력이 되는 거죠. 참고할 사항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가분 시력으로 이는 눈이 식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공간을 말하고요. 시각은 보는 물체에 의한 눈에서 대각인데 일반적으로 호의 분이나 초 단위로 나타낸다. 시각에서 100도 이하일 때는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은 57.3 곱하기 60 곱하기 눈과 물체 사이 거리분의 물체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3m에서 떨어진 곳에서 1m 벌어진 틈을 구분했다고 하는 것은 57.3 곱하기 60 곱하기 3000분의 1는 1.1446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446 나온 이 부분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즉 시력, 최소 가분 시력은 시각분의 1, 그래서 1.146분의 1을 하게 되면 0.872가 나오죠. 이런 사람을 시력이 0.87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36.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적 인자인 시력, 밝기, 물체의 크기, 조도, 반사율, 대비, 광도비, 연령, 훈련 등이 있습니다. 37.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인자, 노출 시간, 휘도, 관역의 이동 등이 있습니다. 38. 광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램버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루먼, 광선 속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일칸델라의 균일한 광도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의 부분에 방출되는 광선 속을 1루멘으로 한다. 럭스, 조명도 혹은 조도의 단위 1루멘의 광선 속이 1제곱미터의 면에 균일하게 입사할 때의 조명도. 칸델라,
광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를 나타낼 때의 단위, 휘도의 SI 단위, 칸델라, 램버트, 휘도, 측광상의 밝기, 단위로 1제곱센티미터당 일루멘의 비율로 빛을 방사 또는 반사하는 이미 표면의 평균 휘도, 광의 밝기 단위. 39.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나오는 양을 지칭은 휘도. 40.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는 조도. 41. 조도 보정 함수를 쓰시오.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광의 밀도를 말하며 거리가 증가할 때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는 정관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량. 42. 1칸델라의 정광원으로부터 3m 떨어진 구면의 조도를 구하시오.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량에 대입해보면 32분의 1은 0.11럭스입니다. 43.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정광원에서 3m 떨어진 곳 조도 50럭스, 5m 떨어진 곳 조도는 영상 대처. 44. 관역과 배경 사이의 광도 대비라 한다. 종이 반사율이 70%,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 15%일 경우 대비 79%. 광도 대비는 보통 관역의 광도, 루테넌트와 배경의 광도, 파운드의 차를 나타내는 척도, 광도 대신 반사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비 구하는 공식은 100 곱하기 괄호 열고 루테넌트 마이너스 파운드 괄호 닫고 파운드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즉 100 곱하기 괄호 열고 70 마이너스 15 괄호 닫고 나누기 70을 하게 되면 79가 나오니 정답은 79%가 됩니다. 45. 배경의 광도, 파운드, 가 80, 관역의 광도, 루테넌트, 가 11대 대비는 44번과 같은 유형이네요. 100 곱하기 괄호 열고 80 마이너스 10 괄호 닫고 나누기 80을 하게 되면 정답은 87.5%가 됩니다. 46. 종이의 반사율이 80%, 글자의 반사율이 20%일 때 대비를 구하시오. 100 곱하기 괄호 열고 80 마이너스 20 괄호 닫고 나누기 80을 하게 되면 정답은 75%가 됩니다. 47. 광도비란 주시 영역과 주변 영역 사이의 광도비입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3대1 광도비가 좋습니다. 48. 빛의 검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쉽게 외우기는 색배경 전멸 속도입니다. 색광, 배경광, 전멸 속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귓바퀴.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진 귀의 바깥 부분, 머리 양옆에 있으며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2. 고막. 저항력과 탄력성이 있는 날렵한 막. 바깥 귀길로부터 음파를 받아 진동한 뒤 그 음파를 귓속뼈로 전달한다. 3. 귓속뼈.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작은 뼈 몇 개의 근육과 인대로 고정되어 있다. 이들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 추골, 친골, 등골. 4. 달팽이관. 소리 듣기를 위한 골질 구조. 귓속뼈로부터 진동을 받아 신경 자극으로 바꾼 뒤 뇌에 전달한다. 5. 달팽이관 신경. 달팽이관에서 수집된 청각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신경. 달팽이관 신경과 안뜰신경이 결합되어 청신경을 이룬다. 뒷방고리관, 앞방고리관, 옆방고리관, 알뜰신경. 몸의 평형 상태와 관계된 신호를 뇌에 전송한다. 49. 외이와 중이의 경계가 되는 것. 고막. 50. 음색이. 강도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단위는 와트/per 제곱미터를 씁니다. 음에 대한 값은 로그로 나타냅니다. 51. 두 개 음 사이의 진동수 차이가 33Hz 이상이면 울림이 없고 각각 들린다. 52. 작업환경 측정법이나 소음규제법에서 사용되는 음의 강도의 척도. 데시벨, A입니다. 53. 음원의 위치 추정을 위한 암시 신호에 해당하는 것. 위상차, 강도차, 시간차. 54. 음압 수준, SPL의 공식은 P0 기준음압, P1 측정음압일 경우 SPL 데시벨 은 20 로그 12 P0 분의 P1. 음의 세기는
자, 강도로 표시할 때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말하고요. 음에 대한 값은 로그를 이용을 합니다. 두 개의 음 사이의 진동수 차이가 33Hz 이상이면 울림이 없고 각각 들리게 되고요. 작업 환경 측정법이나 소음 규제에서 사용되는 음의 강도 척도는 데시벨을 씁니다. 음원의 위치 추정을 위한 암시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위상차, 강도차, 시간차 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음압 수준의 SPL, 음압 수준의 공식은 SPL는 20 로그 가로 열고 P0분의 P1이 되는데요. P1은 기준 음압을 말하는 거고 P1은 측정 음압을 말합니다. 55. 20m 떨어진 거리 측정 엔진의 소음 130dB, A 100m 떨어진 위치의 소음 수준 116.0dB, A 20m 떨어진 거리의 측정 엔진 소음이 130dB이 발생을 했을 때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소음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 자, 20m에서 발생했던 엔진 소리가 130dB인데 이거를 100m 떨어진 상태에서 들으면 과연 어떤 소음 수준인가. dB2는 dB1 마이너스 20 로그 가로 열고 D1분의 D2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dB1은 130 마이너스 20 로그 20m이기 때문에 20분의 100m 떨어져 있으니까 1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116dB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6. 50m 떨어진 거리에서 잰 소음이 120dB, A이었다면 1000m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음 수준은 거리에 따른 음의 강도 변화 50m 떨어진 거리에서 잰 소음이 120dB,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00m에서 떨어졌을 때 소음 수준은 얼마신가? 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120dB 마이너스 20 로그 가로 열고 분모는 120dB의 거리가 오고 알고자 하는 거리 1000m에서 50분의 100이 됩니다. 1000이 되겠죠. 그러면 93.98dB 나오고요. 57. 자동차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이 100dB이라면 100m에서의 음압은 자동차부터 1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이 100dB이라고 하면, 자, 이것이 100m에서의 음압은 어느 정도인가? 자, 맨 처음에 발생했던 데시벨, 즉 100dB 마이너스 20 로그,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밑에는 현재 100dB이 울렸던 거리, 즉 1m 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100m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100m를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하면 60dB이 나옵니다. 58.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5가지. 쉽게 외우기는 청청보공소, 마침표 청력검사, 의학적 판단, 마침표 청력보호구 착용, 마침표 보건 교육훈련, 마침표 공학적 관리, 마침표 소음 측정. 59. 음패 또는 차폐 효과란 음의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한 귀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현상 또는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의 판별에 방해를 주는 현상. 60. 차폐 또는 음패에 관련 원리 설명. 여성의 목소리가 차폐 잘 된다. 차폐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가까울 때 차폐 잘 된다. 차폐되는 소리의 임계주파수대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차폐 잘 된다. 음의 강도가 차폐음보다 15dB 이상 시 소리가 들린다. 61.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 시간적 사상을 다루는 경우. 간단하다. 재창고가 불가능한 경우. 즉각적 행동이 필요한 경우. 자주 움직이는 경우. 작업의 단순화 등이 있습니다. 62. 청각적 표시장치의 설명.
청각 신호의 자원은 세기, 빈도, 지속기간으로 구성. 최소한 0.3초 지속. 즉각적인 행동 요구 시 시각보다 청각적 표시장치 사용. 주파수 변화는 검출도 증가와 무관함. 63. 청각적 신호 설계 시 검출성이란 마침표 모든 신호는 주어진 상황에서 감지장치나 사람이 감지해야 한다. 64. 청각적 신호 식별 JND 마침표 변화 감지역 이라 하며 자극이 상대 식별에 있어 50%보다 더 높은 확률로 판단할 수 있는 자극 차이다. 1kHz 아는 JND 자금,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JND 급격히 커짐. 청각적 코드로 전달량만을 시다차원 코드 시스템 사용. 주변 소음 시음의 은폐 효과가 나타남. 65. 통화 이해도 측정을 위한 척도. 명료도 지수. 통화 간섭 수준. 이해도 점수. 66. 경계 및 경보 신호에 사용되는 청각적 표시 장치는 주의를 끄는 목적으로 신호를 사용할 때에는 변조 신호를 사용. 확성기, 경적 등과 같이 별도의 통신 계통을 사용.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신호를 사용. 칸막이 등의 장애물이 있을 시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거리용은 1000Hz 이하의 진동수 사용, 300m 초과 시. 경보 효과를 위해 짧은 타이밍의 고강도 신호 사용. 소화기 사용 시 좌우로 교번하는 신호 등을 사용합니다.